이거는 따끔하게 세 마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 핀 놈이 또 피는 거예요. 결혼 전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본인 인생 다 망가집니다.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재구입니다. 양재들 안녕. 안녕. 이번 시간에는 시크릿 토킹이죠. 요즘에 OTT나 뭐 채널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양재 원장이 했던 하트 시그널 이후로 연애에 대한 것들 되게 많이 나오다가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알아요. 네. 환승연애도 있고 체인지 데이즈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예 대놓고 헤어질 것 같은 오래된 연인들을 여러 쌍 갖다 놓고 그 an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면 가져봐라 막 이런 정말 자극적인 프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해.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죽을 때까지 관심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연애에서 이제 점점 자극으로 가서 금지된 사랑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테스트잖아. 네 옆에 오래된 연인이 있어. 근데 뉴페이스가 갑자기 나타났네? 어떻게 할래? 네 맘대로 해봐 라는 이런 재밌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환승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자는 36%, 여자는 34.7%. 아, 비슷하네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잠수이별, 환승이별 어떤 게 더 최악이냐, 뭐가 더 최악이냐 했었는데 환승이별 사연을 마인드 카페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난 뒤에 바람난 남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혼 준비 중에 남친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남친이 어플을 통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제가 아는 것만 4-5번.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뒤에도 만남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헤어지자고 돌려서 말했어요. 아무래도 어플로 만난 여자랑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악에 받쳐서 나는 부모한테 얘기 못한다, 그냥 진행하자 했더니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네요. 정말 죽고 싶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 남자가 쓰레기인 거 머리로 났는데 용서하고 잡아야 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자는 다 그렇다, 용서하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못 만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는 따끔하게 세 마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확실합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결혼 준비 중에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양떼분들 중에서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외도한 걸 알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 거의 대다수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로 이 사연을 듣자마자 바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결혼 전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요. 이거는 사실 환승이별이라고 하기도 힘든 게 그냥 바람이죠. 바람 피다가 걸린 거지. 네, 4-5번 어플로 여자를 만난 것 같고 심지어 프로포즈 이후에도 그 어플로 또 만난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엄격한 바람이죠. 그냥 이 남자가 헤어지자 해놓고 그 여자를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이 이 남자친구 그냥 바람 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못 헤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때를 놓치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 본전 생각, 내가 그동안 얘랑 보냈던 시간, 함께 뭐 나눴던 추억들, 내가 줬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살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가는 식으로 똑같이 같은 국폭을 맞춰서 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남들하고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나중에 더 큰 상실감,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나만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전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냈어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족도 사실은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물며 남이잖아요. 아직 나와 가족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여기서 알고도 가족이 되는 건 더욱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전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 얼마든지 더 많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남자들하고는 하지 마라. 이게 남녀 똑같습니다. 3가지예요. 첫째가 폭력, 언어폭력 시작이고요.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을 때
근데 쌍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뭘 집어 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근데 이게 나한테만 안 그런다고 괜찮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언젠간 나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앞차 껴들었다고 막 쌍욕하고 막 술집 가서 껐다가면 시비 걸고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도망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것에 대한 중독, 이런 중독 성향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건 혼자 망가지지 않아요. 일 가족을 완전 다 망가뜨려요. 온 가족 다 망가뜨리고 일가 친척 다 망가뜨리는 게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중독이고요. 세 번째가 외도, 바람이에요. 이거는 충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조절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습니다. 바람 핀 놈이 또 피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67세 어머님이 남편의 7번째 바람에 화가 나서 오셨어요. 왜 6번은 참다 이제야 오셨냐 그랬더니 6번 동안은 잘 참았는데 7번째는 본인과 20년 지기 친한 동생과 바람이 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연애 때도 이미 바람 핀 적이 있어요. 근데 요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그럴 수도 있지, 청첩장 나왔는데 참아야지 그랬다가 결혼 이후에 지옥을 맛보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당장 헤어지세요. 당장 헤어지세요. 난 부모한테 말 못한다? 그 하나 때문에 본인 인생 다 망가집니다. 나이가 안 나왔는데 좀 그렇게 많으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얽매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나 스스로 되게 못났다라고 느끼시지 마시고, 사람이 인지 부조화가 지속될수록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행동이 거기에 못 따라가 주면 스스로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못나 보이고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본인이 지금 아니다 싶으신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행동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전 남친이 쓰레기짓을 했지만 맞는 말 하나 했어요. 보나마나 자기 합리화하려고 했던 얘기지만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100% 맞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못 가요, 절대로. 만에 하나 현 남친이 받아준다 쳤을 때 4-5번 이상 어플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던 그 남자를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끊임없이 의심할 거고요. 껐다가면 핸드폰 뒤지자고 할 거고요. 너 또 누구 만나고 늦게 왔냐고 술 먹었냐고 보나마나 추궁할 거 뻔하고요. 그러면 이 남친은 보나마나 본인이 받아줬기 때문에 매달린 건 너잖아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뻔뻔해지거나 차연자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게 정말로 본인이 본인을 지옥으로 미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기시고요. 왜 자존감이 떨어지고 왜 죽고 싶어요? 그냥 그놈이 쓰레기인 거지. 이상한 놈 만났다고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요? 이상한 여자 만났다가 앞으로 여자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내가 재수없어서 이상한 애를 만났을 뿐이야. 나의 잘못은 걔가 이상한 거를 몰랐던 것 뿐이고, 그러면 그 다음엔 안 이상한 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못났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친 개한테 물렸을 때는 걔가 미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 얘기 하셔서 하나 붙이자면은, 반대로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론대로라면. 그런 자존감은 너무 위험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게 많은 거에 나의 자존감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다 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내가 뭔가 바람피는 남자를 사랑했었다, 난 몰랐다, 여기에서 자존감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다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한 거 10번 보세요. 그래도 정신이 안 들면 100번 보세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놈도 많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중에 내가 잘 골라 만나면 되는 거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양떼들 안녕.